오늘은 DFB 포칼컵 경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29일 수요일 2시 30분 경기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 경기입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 안정된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독 디노 토프밀러는 주로 4-2-3-1 혹은 3-4-2-1 전술을 사용하며 전방 압박과 점유율을 병행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빌드업을 통해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패턴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측면 자원의 활발한 오버래핑과 미드필더들의 침투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공격 방식을 자주 구사합니다. 다만 수비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리고 뒷공간 노출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상 소식도 있습니다. 에리아스 바움, 오스카 흐율룬드, 다비드 네메트 등이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뼈아픈 상황으로 도르트문트의 빠른 공격진을 상대하기엔 부담이 따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프랑크푸르트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득점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와 공격 전개가 잘 맞물려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독 니코 코바치는 주로 4-3-3 전술을 사용하며 중앙 미드필더의 전진 패스와 측면 윙어들의 침투를 중심으로 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공격 시에는 빠른 롱패스와 뒷공간 침투, 전방 압박을 활용한 2차 공격이 주요 무기입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 라인 밸런스가 불안한 점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부상자 명단을 보면 니클라스 졸레는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며 에메 레이찬 역시 내전근 문제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몇몇 미드필더가 컨디션 난조로 인해 교체 명단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 도르트문트는 3승 1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여전히 득점력이 돋보이지만 수비 집중력 저하로 실점이 잦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률이 높은 편이라 프랑크푸르트의 압박에 다소 고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제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경기 기준으로 도르트문트가 4승 1무 1패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는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양 팀의 경기에서는 항상 득점이 많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공격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 모두 공격 전개가 빠르고 중원 싸움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강하게 압박하겠지만 도르트문트의 전방 공격력과 개인 기량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양 팀 모두 수비 결속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의 최종 분석 예측 결과는 도르트문트 승 2.5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29일 수요일 2시 30분 하이덴하임과 함부르크 경기입니다. 양 팀 모두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시즌 중반 분위기 반전을 위한 중요한 일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하이덴하임입니다. 하이덴하임은 감독 프랑크 슈미트 체제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중심으로 한 4-2-3-1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유율보다는 실속 있는 역습 전개를 중시하며 수비 시에는 두 줄 수비를 통해 공간을 좁히고 공격 시에는 측면 돌파 후 중앙으로의 크로스를 통해 득점을 노립니다. 다만 최근에는 세트피스 수비 불안과 후방 빌드업에서의 실수가 잦아 실점이 늘어난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팀의 핵심 공격수 베스트, 그리고 이선의 보이타, 토마스 등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홈경기에서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일정이 빡빡했던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존재하며 수비진의 부상 이슈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로는 에드리안 백마테이스 혼사, 파트리크 마인카 등이 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4패로 리그 초반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실점률이 높다는 점이 개선 과제로 지적됩니다. 다음은 원정팀 함부르크 SV입니다. 함부르크는 감독 슈테판 발터 아래 공격적인 4-3-3 전술을 기반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전방 압박과 빠른 좌우 전환을 통한 공격 전개로 중원에서의 짧은 패스 연결과 윙어들의 스피드가 핵심입니다. 특히 공격 시에는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 후 빠르게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많으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공간을 만드는 전술적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며 후반전에 실점이 잦은 약점이 있습니다. 현재 함부르크는 파비오 비에이라, 실반 헤프티 유시프 폴센 등이 이탈 중으로 특히 중원 운영에서의 공백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2승 3패로 경기력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승리한 경기에서는 공격진이 폭발적인 득점을 보여줬지만 패배한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연속 실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 전적입니다. 하이덴하임과 함부르크는 지난 시즌까지 총 11차례 맞붙었으며 그중 함부르크가 5승 3무 3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맞대결 5경기에서는 함부르크가 3승 1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번 다득점 경기가 많았으며 평균 3골 이상의 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하이덴하임의 홈 이점과 함부르크의 전방 압박 능력입니다. 하이덴하임은 홈에서의 안정된 경기 운영이 강점이지만 함부르크의 빠른 압박과 역습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적인 불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득점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의 최종 분석 결과는 무승부의 2.5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 29일 수요일 4시 45분 코트부스와 라이프치히 경기입니다. 하이리그 팀과 분데스리가 강호가 맞붙는 대진으로 전력 차이가 큰 만큼 흥미로운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코트부스입니다. 코트부스는 현재 독일 3부 리그에서 활약 중이며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독 클라우스 디트마어 울프는 주로 4-2-3-1 전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수비 시에는 라인을 낮추고 빠른 역습과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주된 스타일입니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압박 강도를 높이고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해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다만 수비진의 불안정한 조직력은 여전히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중원 압박이 느슨할 때 실점 확률이 높습니다. 부상 이슈도 존재합니다. 골키퍼 엘리아스 베트케가 근육 부상으로 이탈 중이며 주전 미드필더 일부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코트부스는 공식전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득점력은 나쁘지 않지만 경기당 실점이 1.5골에 달하며 수비 안정성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상위권을 유지하며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독 마르코 로제는 4-2-2 전술을 주로 사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중앙 침투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의 유기적인 패스워크와 측면 윙어들의 속도는 라이프치히의 핵심 무기입니다. 특히 공격 시에는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전진 패스와 중원 탈압박이 뛰어나며 상대 진영을 넓게 쓰는 전술적 유연함도 보입니다. 부상 소식도 있습니다. 미드필더 아마두 하이다라, 수비수 윌리 오르반, 풀백 코스타 네델코비치 등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최근 일정이 빡빡해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업 선수들의 기량이 충분히 검증되어 있어 경기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최근 5경기 성적은 4승 1무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진이 매 경기 꾸준히 득점을 기록 중이며 수비 또한 단단한 조직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전적에서 라이프치히는 코트부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대부분의 경기가 3골 이상 다득점 경기로 끝났으며 코트부스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이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라이프치히는 컵대회에서도 하이리그 팀 상대로 집중력을 유지하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양팀의 전력차와 경기 집중력입니다. 코트부스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 수비 집중력을 높이겠지만 라이프치히의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을 90분 동안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더라도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최종 예측 결과는 라이프치히 승 2.5버입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 29일 수요일 4시 45분 아우크스부르크와 보온 경기입니다. 먼저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 팀 중 하나입니다. 감독 제시 토르프는 주로 4-2-3-1 전술을 사용하며 수비 안정화와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 시에는 측면 윙어들의 크로스와 세컨드볼 싸움을 통해 득점을 노리며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 라인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 전환이 느리고 중앙 수비수 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 실패 후 뒷공간 노출이 잦아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 소식도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펠릭스 우도카이, 미드필더 카를레스 그릴루치, 공격수 르베치 마이어 등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부상자들의 공백으로 인해 경기 운영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아우크스부르크는 공식전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으로 직전 경기에서는 홈에서 프라이부르크를 2대1로 잡아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그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움입니다. 보움은 이번 시즌 리그 하위권에 머물며 수비 불안과 낮은 득점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독 토마스 레치는 주로 4-3-3 전술을 구사하며 압박보다는 수비 라인을 두텁게 세우고 역습에 집중하는 실리적인 축구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 보움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 부재입니다. 중앙 공격수의 결정력 부족과 미드필더진의 전진 패스 부족으로 인해 유효 슈팅 수가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비 또한 공중볼 대처가 불안하며 세트피스 실점 비율이 높습니다. 부상자 명단을 보면 수비수 이반 오르데츠, 미드필더 케빈 슈테거, 윙어 다닐로 수아레스가 부상으로 이탈 중이며 공격수 필리포 호프만도 경미한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2무 2패로 다소 부진한 흐름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이 두드러지며 경기당 평균 2실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아우크스부르크가 3승 1무 1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에서는 대부분 2.5골 이상 다득점 경기가 자주 나왔으며 홈팀이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보움은 원정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홈에서 강한 아우크스부르크의 집중력 대 원정 부진의 보움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공격 전개가 한층 나아지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의 수비 개선도 눈에 띕니다. 반면 보움은 득점력 부족과 원정 경기력 저하가 뚜렷한 만큼 이번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아우크스부르크 승 2.5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5번째 경기 29일 수요일 4시 45분 장크트 파울리와 호펜하임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초반부터 공격적인 축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경기력이 상승세인 호펜하임과 홈에서 반전을 노리는 장크트 파울리의 대결이어서 흥미로운 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장크트 파울리입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이번 시즌 승격 이후 다소 적은 게 있습니다. 감독 파비안 호르출러는 주로 3-4-2-1 전술을 사용하며 수비형 미드필더를 내려 300을 400처럼 운영하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짧은 패스를 활용해 측면 크로스와 중앙 침투를 시도하며 득점을 노립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높아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하며 빠른 역습에 취약한 점이 단점입니다. 부상 선수로는 수비수 데이비드 네메스, 미드필더 이토 마사야, 공격수 이라이아스 사이덜이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2무 2패로 특히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이 많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호펜하임입니다. 호펜하임은 이번 시즌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독 펠릭스 파스락은 4-3-3 전술을 사용하며 빠른 전진 패스와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직선적 공격을 전개합니다. 측면 공격수 이울라스 베브와 안드레이 크라마리치가 연계 플레이로 위협적인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프롬멜이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며 세컨드볼 장악과 중거리 슈팅의 강점을 보입니다. 부상 선수로는 수비수 케빈 포크트, 미드필더 안젤로 스틸러, 공격수 무나스 다부르가 이탈 중이나 주전 대부분은 출전 가능합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3승 1무 1패로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 최근 5경기 중 호펜하임이 3승 1무 1패로 우세합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홈에서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호펜하임의 빠른 역습과 공격 마무리를 막기에는 수비 조직력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속도와 역습을 활용한 호펜하임 공격과 장크트 파울리의 수비 집중력 유지 여부라고 판단됩니다. 장크트 파울리가 초반부터 압박하며 흐름을 가져가려 하겠지만 호펜하임의 공격력이 한 수 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의 최종 예측 분석 결과는 무승부 2오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